잠시 후 무기를 들지 않은 청포의 사내들이 술과 잔 그리고 젓가락과 음식들을 날라왔다. 이때 장삼과 이사는 동시에 소매자락을 한번 떨쳤다. 그러자 그들의 소매자락에서 동시에 날아나온 물건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우득승의 앞에 떨어졌다. 다른 물건이 아니라 바로 두 개의 동패였다. 동패는 가지런히 탁자에 푹 박혀 탁자의 면과 수평을 이룬 상태가 되었다. 동패에는 똑같이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는 성이 난 얼굴이고 하나는 웃는 얼굴이었다. 순간 우득승의 안색이 획 변했다. 동시에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쨍그렁거리는 소리와 더불어 주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내들이 일제히 철차를 휘둘렀다. 챙그렁거리는 소리는 철차에 달아놓은 무쇠고리가 낸 소리였다. 그들은 일제히 철차를 휘두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다.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아이쿠! 그는 재빨리 일어나 도망을 치려고 했다. 하나 다음 순간 그는 지금 있는 곳이 지하 땅속이라. 도망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장삼과 이사를 힐끗 바라보았다. 장삼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이사는 반대로 음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별 수 없이 자리에 앉고 말았다. 우득승은 참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소이다. 장삼은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우총타주, 당신이 산서성 복호문의 유일한 제자이며 짧은 쌍차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다시 싱긋이 웃으며 다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 팥죽을 같이 들자고 당신을 협객도로 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오. 결코 다른 뜻은 없소. 우득승은 잠시 주저했다. 그러더니 그는 탁자를 한번 쳤다. 탁자에 박혔던 동패가 툭 튀어나왔다. 우득승은 튀어오른 두 개의 동패를 손으로 받아서는 품속에 간직했다. 이 우가는 반드시 동지까지 그곳에 당도하겠소이다. 장삼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훌륭하오. 우리 형제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게 한데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갑자기 많은 사람들 틈에서 누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총타주는 우리의 우두머리외다. 철차회의 형제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으니 총타주 혼자 뭇 형제들을 위해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소. 석파천은 그 소리를 듣자 그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배에서 흉악하게 잇따라 두 사람을 죽였던 그 호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그만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득승은 쓰디쓰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헛되이 많은 목숨만 희생될 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이미 작정했으니 호 형제는 여러 말 마시오. 그는 술주전자를 들어 장삼에게 술을 따랐다. 한데 그의 오른손이 벌벌 떨리고 있어 술이 탁자 위에 많이 엎질러지게 되었다. 장삼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평소 듣기로 우총타주는 영웅호걸이며 사람을 죽일 때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째서 이토록 두려움을 느끼시오? 그는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한데 갑자기 그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곧이어 장삼은 비스듬히 옆으로 쓰러지면서 의자에 푹 파묻히게 되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큰형님 어쩐 일이오? 그는 황급히 이사에게 시선을 옮겼다. 둘째 형님. 그 순간 이사도 스르륵 미끄러져 탁자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석파천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우득승은 처음 장삼과 이사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삼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이사는 두 눈을 까뒤집고 얼굴이 은연중 자흑색으로 물들어지는 것을 보고 극독에 중독된 것을 알았다. 그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으나 즉시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슬쩍 물었다. 두 분은 어떻게 된 것이옵니까? 그러고 보니 이사는 탁자 밑에서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어쩔 줄을 모르다가 재빨리 이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둘째 형님, 몸이 편찮으신 것이오? 조금 전 장삼과 이사는
그와 술래기를 하면서 극독을 탄 약주를 9모금이나 마셨던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은 공력 한 개는 3모금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급히 운기행공하여 대항해야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넘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잇따라 9모금을 마셔 그들의 양을 초과하고 만 것이었다. 당시에 억지로 버티어낸 두 사람은 속으로 최근에 공력이 크게 증진되어 많이 마셔도 복통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해약까지 복용했다. 해약을 먹은 것은 잠시 독기운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나중에 내력으로 약기운을 흡수하여 공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이었다. 사실 약기운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나면 얻는 바가 없으니 귀한 약수를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해약은 독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만 있었지 완전히 독기를 해소시키는 기능은 없었다. 거기다가 급히 달려온 탓으로 그만 약기운이 퍼지게 된 것이니 그들 두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그때 장삼과 이사는 급격한 복통을 일으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신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재빨리 내력을 끌어올려 독주를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해소시키기에 안간힘을 다 썼다.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는 심장이 멎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데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시기에 독이 퍼지게 되었으니 독기를 해소시킨다 하더라도 철차회의 철차에 목숨을 빼앗기고 말 형편이 아닌가. 두 사람은 똑같이 속으로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우총타조와 철차회의 무리들은 장삼과 이사가 갑자기 의자에 나뒹굴며 고통에 쩔쩔매는 꼴을 보자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의 위명에 겁을 집어먹고 천재일우의 기회인데도 감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이때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연신 질문을 던졌다. 두 분 형님, 술에 취한 것이요? 아니면 병이 나신 것이요? 장삼과 이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의자에 반쯤 누운 채 급히 운기행공하여 독기를 해소시키느라고 다른 생각이나 수작을 부릴 여유가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의 머리 위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우득승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호 형제, 이들 두 사람이 주와 입맞은 것이 아니면 독기운이 갑자기 체내에 퍼진 것일세. 지금 한참 운기행공하고 있으니 모두들 빨리 덤비도록 하게. 호가라는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감히 다가와 손을 쓰지 못했다. 그는 철차를 쳐들더니 획하니 장삼을 향해 내던졌다. 장삼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으므로 다만 슬쩍 몸을 틀어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발 늦고 말았다. 그 순간 철차는 그의 어깨에 푹 박혔다. 선혈이 사방으로 튀었다. 석파천은 그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감히 우리 형님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철차회의 무리들은 그의 나이가 어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더구나 호가라는 자가 철차를 던졌으나 상대방이 받기는커녕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모두 용기백배했다. 휙휙휙. 거의 동시에 파공성을 일으키며 세 자루의 철차가 날아들었다. 석파천은 왼손을 들어 두 자루의 철차를 퉁겨내고 다른 한 자루를 오른손으로 받았다. 그는 몸을 장삼과 이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혼란 중에 다시 5자루의 철차가 날아들었다. 석파천은 당황 가운데서도 일일이 철차를 쳐서 되날려 보냈다. 그중 2자루 가운데 한 자루는 되나라가 한 사내의 머리통을 박살내게 되었고 다른 한 자루는 한 사내의 배에 푹 박혔다. 우득승은 장소가 좁아 제대로 싸우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편 형제들만 많은 살상을 입는지라 급히 부르짖었다. 모두들 멈추게. 내가 먼저 이 조그만 녀석을 없앤 후 다시 공격하도록 하게. 그는 허리를 구부리더니 두 손을 발목으로 가져갔다. 몸을 폈을 때 그의 양손에는 각기 자루가 짧고 조그만 한 자루의 강차가 들려 있었다.
철차회의 무리들은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벽에 붙어서서 고함을 쳤다. 총타주, 그 녀석을 어서 처치해버리십시오. 지하 밀실이라 소리가 퍼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 우득승은 몸을 구부리더니 잽싸게 석파천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자루의 강차를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석파천의 얼굴과 허리를 노리고 찔러왔다. 석파천은 너무나 빠른 상대방의 공격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앗! 그는 놀라 부르짖으며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허리와 오른팔이 동시에 스칠 듯 두 자루의 강차에 찔리게 되었다. 쨍그랑! 그와 동시에 그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철차도 놓치고 말았다. 우득승은 그의 무공이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크게 마음을 놓을 수 있어서 잇따라 호통을 내지르며 선풍과 같이 재차 달려들었다. 석파천은 오른팔의 상처는 별것 아니었지만 허리의 상처는 꽤 아팠다. 상대방이 매섭게 찔러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한켠으로 피하는 동시에 냅다 우득승의 등 뒤를 후려쳤다. 바로 정불사에게 가르침받은 일초였다. 우득승은 경공신법에 뛰어나고 접근전에 능했다. 그는 석파천의 초식을 펼치는 자세가 별로 능숙하지 못했지만 바람이 휙휙 이는 것을 보고 꺼림칙하게 여긴 나머지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평생 연마한 절기를 펼쳐 석파천의 요혈만 노리고 공격해갔다. 장삼과 이사는 내력으로 뱃속의 도끼를 억압하는 한편으로 석파천과 우 총타주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기네의 목숨이 바로 석파천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석파천이 절호의 기회를 무수히 놓치는 것을 보고 애석하게 여겼으며 애를 바짝바짝 태웠다. 그러나 너무 신경을 써서 잡념이 들게 해서는 주화인마될 우려가 있었다. 다시 한동안 싸우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다리를 찔려 비명을 질렀다. 아이쿠! 다급해진 그는 장력을 뻗쳐 우득승을 급히 후려쳤다. 휘익하니 장력이 거세게 뻗쳤다. 우득승은 갑자기 짙은 달콤한 향기를 맡았다. 순간 그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고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석파천은 그가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여 뒤로 물러섰다. 호가라는 사내가 달려와 우득승을 살폈다. 우득승의 얼굴에 시커먼 기운이 떠오른 것을 보고 중독된 것을 직감했다. 그는 우득승의 콧김을 맡아보았다. 이미 숨져 있지 않은가. 그는 분노와 놀람에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조그만 녀석이 도구로 사람을 해치다니. 너와 사생결단을 내겠다. 여러 형제들 덤비세. 총타주께서는 이 녀석에게 살해를 당해 숨을 거두셨네. 철차회의 무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석파천을 마구 찍고 찌르려 들었다. 석파천은 장삼과 이사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관계로 위치를 옮길 수가 없었다. 그가 피한다고 자리를 옮기면 두 형님이 요절날 것 같았던 것이다. 다급한 김에 그는 한 자루의 철차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철차를 분질러서 금오도법을 펼쳐냈다. 이리저리 휘두르는 그의 철차에 심오한 공력이 실려 있어. 그의 철차와 부딪히게 된 사람들은 모두 철차를 놓치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명의 손에 들린 철차가 튕기듯 날아가 버린 것이다.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사내가 두 손을 갈고리처럼 해서는 석파천의 얼굴을 할퀴려 들었다. 석파천은 그 기세가 흉악한 것을 보고 급한 김에 초식이고 뭐고 따질 새도 없이 왼손을 휘둘러 그의 손을 후려쳤다. 상대방의 열 손가락이 우드득 하는 소리를 내면서 부러졌다. 그리고 그 사람도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다. 혼전 중이라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생사를 주의하지 않았다. 67명의 사내들이 철차나 맨손으로 석파천을 잇따라 공격해 오고 있었다. 석파천은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이라 달려드는 사내가 접근하기만 하면 오른쪽 손을 들어 후려쳤다. 한데 그가 일장을 휘두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즉시 쓰러졌다. 영문을 모를 일이었지만 희한하기 그지없었다.
잇따라 6명이 쓰러졌다. 누군가가 부르짖었다. 저 녀석의 독장은 매우 무섭다. 모두들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 부르짖었다. 왕사명도 독장에 죽었다. 조심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자 역시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지던 사람의 독이 묻은 철차가 그의 몸을 찔러서 그까지 중독되어 죽은 것이었다. 그 사람은 석파천에게 직접 독장을 맞지도 않았는데 중독이 되어 그대로 숨지고 만 것이다. 철차회의 무리들은 이렇게 되자 공포에 질리게 되었다. 모두들 다투어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다. 그런데 독장에서 퍼져나간 독기운에 여러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곧이어 쨍그랑, 쿵, 우지끈 하는 소리와 신음소리, 그리고 비명소리가 연이어졌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려고 몸을 돌렸으나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쓰러졌고 어떤 사람은 서너 발자국 떼어놓다가 쓰러졌다. 삽시간에 100여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여기저기에 힘없이 차례로 나뒹굴었다. 그 중에 공력이 가장 높은 4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일제히 손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도망을 쳤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청 입구에 이르러 4사람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로 그만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다.